자폐이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차셨죠. 그리고 우선 입안권자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기억나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입안 결정을 수립 절차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해당되는 입안하여야 한다. 이 말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예외적인 입안권자로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하시고 2번 도지사 추천했습니다. 국토가 예외적인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하시면 입안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예외적 입안권자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 박스 차셨죠. 박스에 1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이란 말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2번 입안 범위 보시면 우리는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대상은 특광시군이란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지, 특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저 관할구역이라 함은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차셨죠.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일부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광시군과 협의한 경우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남양시장은 인접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입안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협의란 전제 조건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A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를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잠깐 보시니 동그라미 2번 예외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끝에 군수 있지 않습니까? 끝에 군수 있지 않습니까? 군수는 인접한 특광시군, 그래서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맞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은 그냥 특광시군은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말 확인하시고 그 전제 조건에 대해 협의란 말을 따로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접한 특광시군 대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다는 말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특광시군은 있다 없다. 앞서 정리하셨는데 없다. 생략하는 곳은 없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근데 이게 3월달 정도 지나시게 되면 한 바퀴 돌고 나시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3번 입안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 넘어가셔야 되는데 49페이지 찾으셨죠. 49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 49페이지에서는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을 도시군이 스스로 해야 되죠. 남의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진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가로 속에 대도시장이라는 말 찾으셨죠? 대도시장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 찾으셨죠? 우선 2번부터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로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장관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하급 관청으로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2번 개발제한구역,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 조정구역, 아직 우리가 용도구역에 대해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과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얘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9페이지에 박스 속에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입지규제 제소구역, 얘는 2018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권자 아닙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작년에는 국토계획법상 다음 사항 중에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출제하신 분이 법이 바뀐 줄 모르시고 5번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전부 정답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다만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지금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이다. 그렇게만 확인하시고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이다? 4개입니다. 4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찾았습니다. 여기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은 1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는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추천했습니다.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결정권자이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판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국도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몇 개? 4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기억하고 계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으로 시장 구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게 됩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되신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이 결정권자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에 잡아주시는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매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올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42페이지를 가주십니다.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찾으셨죠? 우리는 절차 등과 관련되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구체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이걸 다 한 번씩 하실 거나 지난주에 함께 하셨다고 하면 대충 하고 건너뛰면 되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계획인데 이게 경제계획이라면 우리 남양주시민의 소득에 관한 사항이나 남양주시장의 주거 형태에 관한 사항들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경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대신 토지계획이라면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수립해야 되겠죠.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계획이다, 경제계획이다. 땅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사정을 파악해야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기초조사가 되게 됩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로를 새로 입안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누구 땅인지 파악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는데 얘를 뭐란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조사 이후 토지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남양주 시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영향 없다. 구속력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주민 의견 청취는 안 하는 것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있어서는 공청회 3번 존재하고 저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람 절차, 공고, 열람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현재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나옵니다. 모든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 청취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3개 빼고는 공청회 3번 빼면 나머지는 다 공람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뭐한다?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람 절차에 있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입안 계획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람시켜주거든요. 열람시켜주게 되면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이 원칙이고 딱 3번의 경우에만 공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14일입니다. 별로 대답은 없으십니다. 근데 공법은 한 2시간을 복습하셔야만 좀 남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 나가시는데 지금 줄치거나 가루하거나 동그라미 했던 표시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문장을 통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되게 되면 나중에 실력으로 점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주민 의견 청취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도로는 남양주시가 직접 만들게 됩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고 있는 지방의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과연 타당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협의는 이번에 왕속지구에 대해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발표를 했는데, 그 왕속지구는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저 농경지에는 관할, 간청, 주인 있죠. 농지는 농림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저 농지를 훼손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현재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농림부에는 각 지방마다 지방 농림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의 산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인데 지방 산림청장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농지나 산지 밀어버리고 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알아보는 절차를 뭐란다? 협의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는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된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다양한 행정처분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중앙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우리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10,000명 정도가 살기 위한 기반서를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최소 단위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 10,000명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50만 기준으로 신도시 만들었는데, 그 다산 신도시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인데 이곳에 수용 가능한 인구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4만 명입니다. 그래서 평내동과 호평동이 지금 10만 가까이 살고 있는데, 평내지구와 호평지구의 개발 단위가 각각 200만 제곱미터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소규모 개발 사업에 따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0명이 거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면적은 얼마이다? 30만이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런데 저 10,000명 생활하기 위해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게 되면 아마 개발된 대부분의 건물이나 땅은 유령 도시처럼 비어 있을 겁니다. 그 규모가 적정한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적정하다 판단하게 되면 심의 절차를 통과하게 되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죠. 누가 고시한다? 결정한 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한 자가 공고하고 열람시켜주게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집행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결정했던 자가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한다면 입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만드는지. 그래서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기 했는데, 저 입안안은 대충 만들었다, 상세하게 만들었다, 대충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 A 지역부터 B 지역까지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뭐 하겠습니까?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무엇이다? 공람 절차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딱 3개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3가지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가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무엇? 공람. 제가 말씀드렸던 예외 6개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는 뭐한다? 공람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람 절차가 거칠 때 해당 지역에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왕속지구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제 이곳에 10만 명 더 살 거야. 왕복 4차선 도로 가지는 부족해. 그래서 왕복 8차선 도로 만들자고 주민이 의견 제시했는데, 그게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저 기초조사 실시하게 되면 아마 1년 정도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 주민 의견 반영해서 8차선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가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똑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된다. 뭐 이쪽에 문화재가 존재하든지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얘 피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 판단하게 되면 또 반영해야 됩니다. 또 기초조사 한 번 더 하겠죠. 더 이상 의견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여 이런 8차선 도로를 만드는데 현재 남양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이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 부족하다고 하면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예산 따야 되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은 힘이 있으신 분 아닌가요? 전혀 호응이 없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에 도면 상세하다, 계략적으로 만든다.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 확정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어떠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는지 명확하게 도면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디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어디에 학교 만들어질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결정되었을 때 말로서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명확하게 도면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은 저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한다면 작성은 우리 남양주시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같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입안한자와 결정한자가 같지만 구리시인 경우에는 입안한자와 결정한자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시는 아직 인구가 40만 대이기 때문에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구리시의 경우에는 도로 만드는 자는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이겠습니까? 구리시장이겠습니까? 입안한자가 만드는 겁니다. 구리시장입니다. 구리시에 필요한 학교, 구리시에 필요한 유치원, 도로라고 하면 누가 만든다? 구리시장이 만드는 겁니다. 천천히 해나갔으면 됩니다. 대신 아마 시험 볼 때쯤이면 다들 이 정도 이야기는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저한테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그때 그렇게 오래도록 설명하고 있었는지 제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 꼭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용도적 변경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위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결정권자이겠습니까? 입안권자이겠습니까? 입안권자가 그 위치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리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아니었죠.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저 구리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경기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 승인했다고 하면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과 구리시장이 입안한 사항이 서로 합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도지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일치한다고 하면 이번에 지형도면 작성된 사실을 널리 고시하게 되거든요. 이 고시하는 것은 도지사가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우리 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지도는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평면적입니다. 지도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하셨던 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 하나 찾아내시는 게 필요하시죠. 그리고 이 도서관 가는 길에 간혹 하천이나 또는 산이 있는데 지도에는 표시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부터 한 500m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 줄 알고 직접 가보니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면 1박 2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곳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이 하천이나 산에 대한 표시가 있는 지도를 지형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형도에는 우리 지적법 공부하시면서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의 땅을 토지 대장이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지 구분한 것을 지적 표시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 있다면 걔를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학교 용지로 수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야만 도시군관리계획은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6가지입니다. 그 6가지 중에 사업은 3번과 4번이죠. 4번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었습니다. 뭘 보고 계십니까? 그냥 이걸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땅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든 학교든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얼마?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2년 이내 수립하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함께 공부하시면서 얘를 대표적인 시험거리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계획이다,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입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학교 용지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수용하면 보상금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금 지급하고 학교 만들고자 한다면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얘는 토지 계획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계획, 재정 계획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 등을 조달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조달한다? 입안권자가 조달한다? 입안권자가 조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수립하는 것이지 결정권자가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토계획법을 아마 이게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잡아놓게 되면 아주 마음 편하십니다. 이 국토계획법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개 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시험 출제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만 문제 하나 출제했고 기본계획은 3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하게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존재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매년 2문제씩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6가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에 보시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걔를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저 시설 만드는 절차를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은 개발법과 정비법에 각각 따로 정해놓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다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다루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없고 바로 건너뛰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공부 끝나고 나면 개발 행위 허가를 함께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크게 나누게 되면 두 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되어서는 해당 편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때 관할 행정청은 특광시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관련된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면 80%에 해당되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행정청을 정리하실 때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분하시면 행정청이 해결되게 됩니다. 입안권자는 국토계획법에 몇 번 나온다? 3번 나옵니다. 지역노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도로, 학교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남양주 시장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리시에 필요한 학교라고 하면 구리시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입안권자라 표현하는데 그 입안권자는 딱 3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실시계 인가 또는 준공공사를 말 나오게 되면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뭐 결정권자 이런 이야기 나온다면 모두 관할관청은 결정권자가 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쭉 열거되기 때문에 헷갈리고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분류하게 되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 끝나야 되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으로 끝나는 것이 결정권자입니다. 입안권자는 딱 몇 번 나온다? 3번. 그 3번 빼고는 나머지 인허가 행정청은 항상 결정권자라고 분류해 놓습니다. 이제 첫 시작인데 지금 해가지고 너무 헷갈리지만
3월 달에 또 한번 하실 거죠. 5월 달에 또 하실 거죠. 그게 누적되시게 되면 나중에 실력이 많이 쌓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행정청은 항상 두 사람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그래서 입안권자는 딱 3번 존재한다는 것을 잡아내십니다. 왜 지역노면 필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 시에 보면은 상세하다, 대충 만든다.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시민에게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지역도면을 작성해야 되고, 저 지역도면이 작성되고 고시하게 되면 그날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이다? 지역도면 고시한 날.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함께 보셨는데 이분들은 다 행정청이죠. 그러면 내가 이 남양주에 30년, 50년 살았을 때 남양주를 위한 입안은 할 수 있다 없다? 남양주를 위한 기반세를 설치와 관련된 입안 한다 못한다? 행정청만 합니다. 우리는 남양주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양주시장이라면 입안할 수 있지만 내가 남양주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입안권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남양주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여하는 방법이 입안 제한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제한과 유사한 용어로서 요청이란 말과 신청이란 말을 함께 공부하십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요청 또는 신청입니다. 그러면 입안한 자가 이러한 세 가지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결정권자에게 결정 신청하게 됩니다. 저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은 기초조사는 입안권자 진행한 절차입니까? 결정권자 진행한 절차입니까? 입안권자가. 협의심의는 결정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청 아닌 자가 이러한 사항을 입안해달라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뭘 한다?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입안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 바로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이 입안권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입안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입안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29회 때죠. 계속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올해 30회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29회 때 입안 제안과 관련되어 동의 요건을 시험에 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 빼고 나옵니다. 그거 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입안 할자에게 입안 제안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대상과 절차란 말을 함께 보신 적 있습니다. 대상 절차다 보면 공부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 입안 제안할 사안에는 기, 지, 산, 대 이 네 가지를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남양주에 새로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걔는 서강대가 아닙니다. 한때 양정지구에 서강대 만들겠다고 했다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대학 이름이 있다면 걔는 기지산대. 그래서 저 기지산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입안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주십시오. 제가 3월 달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는 건너뛰지만 3월 달에 다시 한번 살펴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요청이란 말과 신청이란 말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 제안이란 말은 누가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 그래서 앞으로 제안이란 말 보게 된다면 행정청 아닌 자가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다? 기지산대. 그렇게만 지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42페이지를 함께 반항하십니다. 42페이지 찾으셨죠?
4번 보시게 되면 입안 제한 찾았습니다.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주민부터 이해관계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저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행정청이다 아니다? 행정청 아닙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이해관계인인 인접한 시장은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이해관계자 보면은 행정처 포함된다? 빠진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그냥 행정처 빠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가끔 삼성물산이나 현대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입안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행정청은 제한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가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회 갑은 보시게 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놓습니다. 이번에 구리시와 우리 남양주시 사이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곳이 지정된 것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걔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번 보게 되면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행위 제한의 말을 계속 반복해 들어보실 텐데,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대체 줄만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약칭하면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리고 작년 시험에는 양가로 2번 동의 기준을 시험에 냈습니다. 1번 기반설 설치와 관련되어서만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한다. 그걸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 기준까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양가 3번은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에 5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올해 다시 한번 시험에 보게 될 겁니다. 대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3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5번 입안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찾으셨죠? 4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45페이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절차 준용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여기 준용이라는 말은 인용한다라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 줄만 쳐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하셨으면 저 절차와 관련되어 딱 두 가지 주요 특징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결정하는 때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정치,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초조사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토제 포함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시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얘가
출제되게 되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데 그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비전 제시하는 것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각각 개인을 기준한다고 하면 꿈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꿈은 경미한 꿈 있다 없다. 내가 1년을 준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은 항상 중요한 것이지 경미한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연애할 때는 많은 꿈을 꾸고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남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아닌가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항도 다룰 수 있거든요. 그 경미한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협의, 심의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합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서 협의, 심의, 기초조사 생략한다 이런 취지 질문하면 무조건 틀린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현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저 혼자만 신나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 등의 생략 사셨죠. 이걸 잡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3월달에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3월달에 잠깐 정리하시게 되면 시험에 나왔을 때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에 관한 사항은 3월달에 대신 앞에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입안권자입니다. 저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환경성부터 추놓습니다. 토지의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은 토재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적성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다들 웃으시던데요. 심각하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소질이 뭐가 가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농업이 딱 적성에 맞던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집안이 탄탄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지진이 쉽게 발생할 곳이 있을 겁니다. 만약 집안이 쉽게 발생하고 집안이 연약한 곳에 대규모 공장이나 건축물을 만들게 된다면 그 건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땅이라면 농사 짓는 데 사용해야 되고 집안이 탄탄한 곳에만 시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뭐란다? 토지 적성평가라 표현합니다. 이 적성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토제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으로 이제 뭔가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에 GTX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마석과 남양주 일대는 경춘선을 그대로 이용한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경춘선에는 지금 지하철도 다니고 ITX 다니고 그게 다 GTX가 다닌다고 하면 빈번한 열차 이동으로 주변에 소음이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4계절에 걸쳐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다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사드 배치하고 나서 했습니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원래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긴급한 현안 문제라 해서 배치하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경미한 사항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검토는 바로 4개월 전에 환경검토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 실시하게 되면 보통 1년 6개월이 시간이 걸립니다. 남의 절차에 대해서는 한두 달이면 모두 절차 통과할 수 있는데 기초조사만큼은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은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조사,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검토는 어디에 포함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만.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집행계획의 성질 가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특징이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해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다만 제가 단연코 이야기 드리고 싶다면 기초조사 생략사유, 이게 올해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다만 3월달에 잠깐 정리하시면 외우는 마음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이란 말 사셨죠? 그냥 공람만 주었습니다.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이죠. 공고 열람에서 중요한 것은 열람이지 않겠습니까? 열람 기간은 며칠? 14일.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49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되어 결정권자는 이미 보셨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라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시니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협의라는 절차 눈에 보이시고, 그리고 51페이지에 심의란 말 있습니다. 표현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는데 방금 보신 협의 심의는 입안 시에 진행한 절차이다, 결정 시에 진행한 절차이다. 결정 시에 진행한 절차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4번에 고시 열람 차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송부 열람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동의해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 동의해 놓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행정처만 알고 만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을 열람이라 표현하는데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성적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만 보여주면 됩니다. 대신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10년 전의 것이랄지라도 내가 궁금하면 봐야 되죠. 그래서 열람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예, 천천히 하십니다. 근데 우리 지적법 시간에 토지대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공시지가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또는 그 필지의 토지 소유자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하면 토지대장 열람하면 되는데 그 토지대장이 궁금하다면 얼마짜리입니까? 500원입니다. 대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궁금하다고 하면 그때는 1,000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그 프로에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 거지 역할한 분 계시죠? 그건 토지대장 궁금할 때 이야기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땅이 또는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는지, 어떤 용도 지구가 지정되었는지,
어떤 도시 계획들이 예정돼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10년 전의 결정사항이라 할지라도 오늘 공부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며칠 이상 열람시킨다? 30일 이상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기간 붙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에 대해서는 쉬웠다십니다.